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한희입니다.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일자리로 선호도가 높죠. 오늘은 공공기관 채용의 특징인 NCS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공공기관 채용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블라인드 채용을 4단계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무 공통 역량인 직업기초 능력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웹사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공기관 채용 특징입니다. 여러분, 블라인드 리크루트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뭔가 블라인드라고 하니까 뭐 다 가려지고 정보를 보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죠. 블라인드 채용은 이제 편견 요인, 직무하고 연관성이 없는 그런 편견 요인들은 제외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채용 전형이에요. 그래서 해당 직무에 맞는 스펙만을, 그러니까 온 스펙을 보겠다라고 하는 채용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을 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이 블라인드 채용이 각 전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입사 지원서와 면접에서 살펴볼게요. 입사 지원서에서는요, 인적 사항 요구가 금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적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입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에 입사 지원서에 인적 사항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출신 지역이라거나 가족 관계, 결혼 여부, 재산, 취미 및 특기, 종교, 생년월일, 성별, 신장 체중, 여러분 채용하는데 이런 게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무하고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은 이제 요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예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어떤 신체적인 조건과 학력이 채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수 경비직이다라고 하면 시력이라거나 건강한 신체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공이나 학점이나 외국어 점수도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인적 사항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한해서요, 면접 보러 갔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적 사항과 관련된 어떤 직무 능력과 무관한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면접관들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다 교육을 받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면접관들이 다 숙지를 하고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이 왜 시행이 되었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물론 능력 중심의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거이기도 해요.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주요하게 작용한 거는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17년에 공공기관 감사를 했을 때 이런 채용 비리가 100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2천여 건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채용 특혜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11개 은행을 조사했더니 5개 은행에서 22건이 적발되었고, 사실 지금도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좀 채용 특혜,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의 울분을 살 수 있고 우리 취준생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은행권도 채용 절차 모범 규준이라는 걸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외부평가위원회 참여가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부 평가위원 참여가 확대가 됐다라고 하면 물론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과 관련된 좀 질문들이 좀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면접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공기관 면접을 보면 외부 평가위원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면접의 체계적인 구조적인 면접 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좀 공정성이 더욱 강화가 됐다는 거고 공정성을 강화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채용 전형에서 객관적인 평가 요소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도 고시가 부활했죠. 은행 고시가 부활을 했고 공공기관도 특히 이제 서류에서는 가산점이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주요하게 중요한 점수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의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어떤 좀 정량적인 지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내가 왜 떨어졌고 저 사람은 왜 붙었냐? 뭐 이런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어쨌든 이 채용을 진행한 측에서는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지표들이 더 중요해졌고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채용 공고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필기시험을 주요하게 시간을 가장 오래 들여서 준비해야 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